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2일 동지날이네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 12월 21일 저녁에 입원을 해가지고 22일 날 병원에서 맞이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2차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짓날 크리스마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작년에 병원에서 보냈는데요. 그것도 그 폐쇄 코로나 병동에서 보내는 때 참 밖에서 이 가끔씩 보이는 불빛이 참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1차 때는 완전히 격리된 1인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었고, 작년 2월 초에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2월 말에는 산소호흡기까지는 아니지만은 6인 폐쇄 병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이 코로나로 보냈고, 그 결과 이 신장이 나빠져서 지금 신장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그런 현실들을 인지할 때마다 우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울할 때마다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누구나 이 화창하게 빛났던 그 한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시절이 끝나버리는 시절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인생에서 화창하게 빛났던 시절은 아주 짧았고 거의 없었고, 계속 어려운 시절들을 30대부터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을, 그러니까 상당한 여러 고통과 병안에 시달리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40도 되기 전에 이 신장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이식 수술도 하고 신장병으로 견디면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서 몸이 개운한, 그래서 그야말로 상쾌한 하루, 이것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별로 상쾌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고 희망하는 이 좋았던 때들, 또 내지는 아주 좋았던 상태들이 있겠죠. 오늘 동짓날에는 원래 동지 팥죽 안에 들어있는 새알을 먹으면서 한 해를 되새기고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서정인 소설가님의 강이라는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요. 60년대 후반에 참 사회가 암울하고 침울할 때, 연말에 암울하고 침울한 한겨울, 김포에 있는 군활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남해 이 잔치에 다니러 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서 항상 가장 기억에 남고,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도 이 소설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누구나 다 템저강에 불을 지를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나 이 세상에 전부 저항하면서 용감하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도히 흘러가는 운명 앞에 속수무책이 아닌가라는 거. 또 어릴 때는 천재였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점점 평범해지고 열등성이 돼버리는 인생의 진리. 이런 것들이 그 소설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분위기가 제가 연말에 참 한 해를 보내고 또 맞고 할 때 마음이 썰썰해요. 항상 한 해를 보내고 맞고 할 때 영국 영화나 이런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별 일만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게 제가 인생에서 바라는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이 25일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흘러간다라더니 제가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거의 쏜살같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서 한 해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느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의욕은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뭔가 출세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대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라는 것이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시류와 끝까지 맞서 보다가 가자. 대체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20, 30대에도 시류와 비위를 못 맞췄는데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진 몸으로 시류와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그건 제 자존심상 견딜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 이 연말쯤에 한번 멈추어 서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지배해온 것이 제 성정이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이 성정이 있어요. 어떨 때는 참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는 이 성정을요,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때로는 후회도 많이 했고, 한 전직 대통령 후보를 화해하자고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끝까지 가버린 일. 어떻게 보면 저 인생은 그때부터 꼬였지요. 나중에 그 대통령 된 사람이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참았을까? 그것도 또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지 생긴 대로 살다 가는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을 굳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성정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연구소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연말에 한번 멈춰 서서 인생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서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인생을 한번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오던 속도대로 살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나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른들도 일기를 쓰고 집에서 가계부를 새로 또 연말에 그 여성지 같은 데서 나오면 그걸 갖다가 구해서 가계부를 새로 쓰고 또 한 해를 보낼 때는 이 카드를 보내고 연하장을 보내고 이러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 해를 맞고 보내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연말연시 시즌이다, 여행을 가는 때다, 가족끼리 뷔페를 먹으러 가는 때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갈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TV에는 연말 분위기에 맞는 여러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또 예능을 한다. 이런데 이제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세워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한 번쯤 멈춰 서서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요즘 세상은 이제 관계라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옛날엔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송이라고 몰려다니면서 교회에서 신도들이든 비신도들이든 골목길 노래도 부르고 다녔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전기구이 통닭 등을 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한 해를 맞고 보내는 여러 결산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죠. 저도 젊었을 때 어릴 때는 항상 산 위에 올라가거나 또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곳에 가서 한 해를 생각을 해보고 또 새해 아침에는 또 그런 것들을 올해는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이런 버릇들이 좀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바쁘게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해를 맞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망하죠. 아무리 집착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죽게 되어 있고 또 죽고 난 뒤에는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요즘 거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풍조가 되어가는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거의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죠.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추모하면서 기리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 바야 대부분 그렇겠죠. 그리고 집안이 아주 대단하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형식을 갖추고 기리니 추모제니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요. 우리가 좀 많은 걸 돌이켜 봐야 된다. 자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에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죽고 나면 말 일들을 너무 쓸모없는데 집착하지 않는가? 그리고 쾌락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기쁘다라는 의미는 어디서 느끼는 감정일까? 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잠깐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 명품 같은 것들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치를 보면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생이 그게 다를까요?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차피 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개도 사회적 동물이요. 개도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이 되면 미쳐갑니다. 식육견같이 가다서 기르는 개들은 미쳐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각자의 책임이라고 봐요.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면서 또 해야 될 일이 내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이 치러야 될 각자만큼의 몫을, 희생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공생을 위한 노력을, 이 사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길 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 뭐 하는 일을 도와라고 그렇게 이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눈팅하는 분은 평생만 눈팅하고 마음을 가진 분은 평생 마음만 있을 겁니다. 꼭 우리한테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눈팅을 하는 뭔 일이 있으면 눈팅을 넘어서서 참여하고 마음만 있는 무슨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넘어서 실천을 하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간다 하면 진짜 더욱더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이런 욕망을 가집니다. 자, 이번 생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수도승같이 살아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여러 환경 탓이기도 하고 여건 탓이기도 하고 성경 탓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제가 살아갈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왜 이 공허한 욕망에 한때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빨리 접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이 스스로 포장해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까? 또 다른 이재명이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때때로는 굉장히 가끔씩 조금이라도 진지해질 필요는 있다. 너무 진지함을 싫어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글 읽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싫어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되새겨보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다 즐거움과 쾌락으로 바꾸면서 아니면 일상의 바쁨이라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은 우리의 갇혀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맞고 또 여러분들도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한번 멈춰서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